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창을 보면서 가슴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중 테슬라는 498.83달러까지 상승하며 500달러라는 상징적인 고지 바로 아래까지 올라섰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500달러까지는 단 1.17달러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그 지점에서 주가는 잠시 숨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결국 종가는 488.77달러에서 마감됐고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역시 500달러의 벽은 높다, 또 저항에 막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흐름을 단순히 돌파 실패라고 해석한다면 시장에 흐르고 있는 신호의 절반 이상을 놓치는 셈이죠. 오늘 테슬라 주가는 두 가지 거대한 재료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판결 리스크가 사실상 소멸됐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테슬라가 500달러를 못 넘은 것처럼 보였는지, 그리고 왜 그 장면이 오히려 확신의 신호일 수 있는지, 또 샌프란시스코의 정전 사태가 왜 라이더 기반 자율주행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는지,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왜 다음 무대로 중동, 특히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했는지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가장 치열한 전장, 중국 시장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차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모델 3 전 트림, 그러니까 후륜구동부터 퍼포먼스 모델까지 예상 인도 시점이 2026년 2월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넘어 무려 2026년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표면적으로 보면 수요가 꺾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현재 상황을 함께 놓고 보면 이 흐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샤오미 SU7, BYD의 신모델들이 파격적인 가격과 사양을 앞세워 그야말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테슬라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와 기술 신뢰도가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두고 테슬라 수요 위기로는 과장된 노이즈였으며 강력한 대기 수요가 2026년까지 실적의 하단에 단단히 받쳐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즉, 중국에서의 대기 기간 증가는 약점이 아니라 잠재 에너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가에서 나온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에디슨 유는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약 40만 5천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 감소한 수치고 미국과 유럽의 고금리 장기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수요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실적 전망은 낮췄지만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5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에디슨 유의 핵심 논리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인도량 정체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며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는 테슬라를 AI 기업이자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보택시 사업, 이 세 가지가 본격적으로 가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오늘 몇 대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내일의 AI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입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신호등은 꺼졌으며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이 도로를 덮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본질적인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라이더 센서, 초정밀 지도, 도시 인프라와의 통신에 강하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정전이 발생하자 신호 정보는 끊겼고 가로등이 사라지면서 지형 대조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웨이모의 차량 상당수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변해버렸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프라 의존형 자율주행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멈춘 뒤 좌우 차량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도도 통신도 신호도 없지만 카메라라는 눈과 신경망이라는 뇌만으로 상황을 추론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 사건 이후 테슬라 로보택시는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이더 기반 기술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라면 테슬라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은 어디든 걸을 수 있는 인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에 근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판결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은 하급심의 무효 판결을 뒤집고 일론 머스크의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뉴스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시장은 이 사건을 리스크의 완전한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짓눌러왔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을 잃고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로 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머스크는 지분 걱정 없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 전력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놀라게 한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에서 감독형 FSD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부자의 나라가 아니라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 AI와 자율주행 허브가 되려는 국가적 야심을 가진 곳입니다. 경쟁사들이 2026년에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할 때 테슬라는 지금 당장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테슬라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전략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테슬라는 500달러를 바로 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500달러는 기술적 저항선이자 옵션 시장에서 기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500달러 콜옵션을 매도한 세력들은 주가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대규모 해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한 매도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은 8,600만 주였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거의 다 받아냈다는 뜻이죠.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응축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500달러에서 멈춘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중요한 건 500을 찍느냐가 아니라 500 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췄느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구조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주식 관련 유명 채널의 전문가 영상 50편을 연속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한 인간이 8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얻은 사고의 결정체를 다룹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투기꾼도 아니었고 단기 매매로 시장을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으며 평생을 통해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은 그가 93세의 나이에 집필하고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유럽 증권가에서는 이 책을 단순한 투자서가 아니라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워런 버핏의 저서보다 더 본질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크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대한 철학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관한 가장 날것의 교과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차라리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책을 진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기회가 남기 때문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사실상 미래형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2026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투자 해석서가 최근 월가와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AI 기업들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기업으로 재정의한 책이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회사, 차는 많이 팔지만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지배하려는가?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데이터를 소유하려는 기업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로 치환하려는 기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뉴스도 실적도 아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떨까요? 장기 보유자는 늘어나고 있고 FSD와 로보택시를 보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놓지 않으며
반면 2026년 이후를 미리 사려는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부족형 주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금리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크게 재평가되는 종목은 미래의 이익을 파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26년을 기준으로 로보택시, FSD 구독, 옵티머스가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조급함이 치른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설명이 쉬워지는 기업입니다. 2023년엔 말뿐인 자율주행이었고 2024년엔 가능성, 2025년엔 시범, 그리고 2026년엔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지금의 가격은 비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토대로 재해석된 지금 보이는 이 책 한 권, 실패를 성공으로 1%를 잇는 힘이라는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유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이름만 나열해놓은 추천 목록이나 요약집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해외 성장주 시장 전체를 데이터, 실적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금과 수급 구조, 이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설명한 분석서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주식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 왜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 비슷한 자리에서 팔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수익을 올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책에 가깝습니다. 로벌 증시는 분명히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과 분위기로 매매하는 사람. 이 책은 그 갈림길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외 주식 설명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 해석의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광고성 멘트나 근거 없는 낙관보다 하나의 기준을 먼저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책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고 댓글에 테슬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도서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테슬라라고 문자만 남겨주셔도 같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사람에게만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책은 그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2026년 이후 테슬라를 주식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